안녕하세요, 한수아입니다. 한번 잘 배워서 평생 두고두고 활용하는 파워포인트,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차트 디자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따로 실습은 없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차트는 숫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준다,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전달한다 라는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설득의 과정입니다. PPT는 이를 위한 무기입니다. 차트는 PPT라는 무기의 주요 재료로서 프레젠테이션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즉 PPT의 논리 흐름을 뒷받침하고 때로는 쐐기를 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데이터를 모아 차트를 만들려 하면 시작부터 막힙니다. 어떤 모양의 차트를 그려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의 속성과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익숙한 차트 모양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3D 효과, 그림자 등 좋아 보이는 장식을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차트 본연의 기능은 반감되어 버립니다. 차트가 좋다니까 쓰기는 했다는 정도의 의의만 남습니다. 어떤 모양의 차트를 그려야 하나에 대한 답은 기획자가 차트를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고 메시지가 정리되면 일종의 공식에 따라 적절한 차트 모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차트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프로세스를 거치시기를 권장합니다. 먼저 차트의 원재료가 될 자료조사와 데이터를 모읍니다. 다음으로 이를 분석하여 차트를 통해 표현한 메시지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 메시지의 형태를 고려한 적합한 차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워포인트에 차트를 그리고 세부 디자인을 적용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차트를 그릴 때 파워포인트를 여는 건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메시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메시지를 결정하시면은 그 메시지의 유형에 따라 적합한 차트 유형은 보다 편리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의 재료는요, 데이터입니다. 그만큼 좋은 재료, 즉 데이터가 중요하겠죠. 차트 만들기를 요리에 비유한다면 데이터는 식재료와 같습니다. 최상의 요리를 위해 고품질의 식재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듯 효과적인 차트를 만들기 위해선 좋은 데이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품질의 데이터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좋은 식자재는 재배자와 산지가 분명하고 때로는 브랜드까지 부여되어 품질을 보증합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출처가 명확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국가통계 포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와 학생들이 팀플하며 모은 설문자료를 비교해 생각해보세요. 어느 쪽에 신뢰가 갈지는 자명합니다. 두 번째는 최신성입니다. 햇곡식이 더 맛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최신 생산된 자료일수록 좋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변화가 빠른 요즘입니다. 불과 2에서 3년만 넘어가도 경향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때에 4에서 5년 혹은 10년 전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설득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정확성입니다. 소금이 달고 고춧가루가 짜고 과일이 비리다면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식재료는 본연의 맛을 정확히 표현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당 자료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연관성은 있고 오차는 최소화된 데이터여야 됩니다. 차트의 핵심은 양질의 데이터입니다. 분명하고 권위 있는 출처, 일관성과 맥락, 양을 고려해주세요. 이어서 데이터 해석과 메시지 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로우 데이터라고 하죠. 이 로우 데이터 안에는 딱 한 가지의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데이터의 어느 부분을 보는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고픈 면만 보며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 양질의 데이터를 구한 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기존에 세운 가설과 논리를 반박하거나 달리 해석할 부분은 없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다양한 측면 중 어느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지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예시 데이터에서 어떤 함의점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 어떤 함의점이 있는지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 같이 발견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가장 오른쪽을 보니까요, 전체 제품의 총 매출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네요. 이 부분에 주목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12월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왔고 그 중에 A 제품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A 제품의 마케팅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좋은 부분만 있는가 하고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도 있어요. C 제품은 꾸준히 매출이 상승한 A나 B와 달리 매출 변화가 크고 기여도도 가장 낮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는 어떨까요? C 제품의 수명이 끝났으니 이 리소스를 A와 B 제품에 돌려야 합니다. 또는 C 제품의 매출 하락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와 같은 메시지를 뽑아낼 수도 있겠죠. 아주 간단한 데이터지만 이렇게 여러 측면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유형과 강조하려는 요점에 따라 적합한 차트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한두 줄로 명확히 적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차트를 그리기에 앞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히 하라는 이유는 메시지마다 궁합이 맞는 차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꾸러미를 보며 어떤 차트를 쓸지 고민하기보다 이 차트를 통해 내가 말하려는 말은 A 유형이니 A형 차트를 쓰자 라고 생각하는 편이 차트 디자인의 실마리를 찾는데 보다 효율적입니다. 숫자 데이터의 비교를 표현하는 차트 객체로 표현하기 좋은 메시지 형태는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율입니다. 데이터 구성 요소의 비율, 즉 퍼센트를 비교하는 메시지입니다. 데이터에서 뽑아낸 메시지에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있다면 비율형을 고려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전체의 백분율은 블라블라블라, 전체에서 얼마를 차지하는 혹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등등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보고서나 신문 기사에서 이런 백분율 표현에 주목해보세요. 한번 볼까요? 2018년 발효유 시장에서 A 제품의 점유율은 12.9%였다. 이 문장, 바로 퍼센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뽑으셨다면 아, 이거 비율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항목 간의 수치상 우열이 있거나 배열 순서가 중요할 때 활용하는 순위형의 메시지입니다. 데이터의 많고 적음, 순위 등을 비교하는 메시지입니다. 키워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하신 메시지에 뭐뭐보다 많은 혹은 적은, 뭐뭐와 동등한, 순위나 등수가 몇몇 위, 이런 표현이 있다면 순위라는 메시지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있죠. 2018년 4분기 기준 온라인 쇼핑몰 모바일 앱 이용자 수는 A 업체가 1위로 집계됐다. 이런 표현 같은 거요. 세 번째, 시간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데이터가 변하는 추이를 나타내는 메시지이고 데이터 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싶을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작성하신 메시지에 변화한다, 상승하다, 하락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변동하다, 정체하다, 얼마 이후에 몇 년 동안 어느 기간에 걸쳐 등의 시간의 흐름이 담긴 메시지가 있다면 시간 흐름 메시지라고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국내 해외 직구 이용회 수는 몇 년 이후 3년에 걸쳐 꾸준히 증가했다. 여기 보시면은 기준점들이 나오고 시간의 흐름이 반영된 문장이죠. 그렇다면 시간 흐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관관계입니다. 변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싶을 때인데요. 데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관계가 있다 혹은 없다, 비례한다 혹은 반비례한다, 뭐뭐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한다, 뭐뭐에 따라 변화한다 등의 메시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A사의 경우 부채 비율과 주가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와 같은 표현들에 사용해 볼 수가 있겠네요.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정리한 메시지가 이 4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차트 유형을 참고하셔서 매칭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표에도 나와 있죠. 예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볼게요. 비율, 즉 퍼센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차트로 표현해 볼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메시지 안에 1위, 2위, 3위 등의 순위나 순서가 있다 라고 하면 가로막대 차트를 한번 써볼까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 메시지로 도출해냈다 라고 한다면 세로막대 차트 혹은 선차트, 상관관계다 하면은 이건 선차트로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차트를 그리시는 것이 보다 편리해질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차트가 가진 특징과 차트를 만드는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의 중요성, 그 데이터를 통해 뽑아내는 메시지와 메시지를 통해 연결할 수 있는 차트의 유형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차트의 각 유형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끝까지 주목해 주셔서요,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 있는 도구들을 더 많이 늘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